경남의 한 바이크 판매업체입니다. 이 업체 운영자는 대출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현수막과 SNS를 통해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알바생, 청년 실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 사기에 가담하겠습니다. 이들은 은행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위조된 서류에 적힌 회사 번호를 착신 전환하고 사기단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그래서 네. 쉬는 날인데. 네네요. 네. 검사하시는 건 맞으시고요. 예, 일하고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했고 60여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 심사, 승인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출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모두 위조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달리 전화로 확인한 방법 외에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대출 사기단이 잘 된다는 소문에 조폭까지 연루돼 있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상당수가 사기단이 갚지 않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대출 사기단과 조직폭력배 등 7명을 구속하고 서류를 위조한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는 실거주와 동시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신고 당시가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계약 직후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권리가 은행보다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특약에 계약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넣기도 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30살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경매에 넘겨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 전세인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세금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누가 입찰을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 답답하고 전세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가 빈번하다고 해서 한 번씩 그렇게 봤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이상이 없어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세입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받을 의무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그 관계를 고지해줘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또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대부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업체는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연 20%의 법정 이자율을 넘는 불법 영업입니다. 이 업체의 주 고객은 주로 100만 원 이하 급한 돈이 필요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회사 비교가 3개월 동안 밀려있는 상태였고요. 저도 납부를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대출을 하려고 해도 프리랜서다 보니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는 대출 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 등 각종 정보와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쉽게 넘겨준 개인정보는 터무니없는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협박의 수단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들도 협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회사 연락처 그리고 부모님 연락처가 주소지까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울려 대정업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납부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24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그 상대적 궁핍한 상태를 악용해서 살인적인 이자를 취득한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한 20대 사회초년생은
무려 24개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4살 황한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까지 냈는데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월세 계약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리인 역할을 하던 관리소장과 격리 직원이 전월세 이중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연락했을 때 원천적으로 저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관리사무실에서 막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같은 이중계약 피해자는 해당 오피스텔에서만 7년 동안 28명,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격리를 검거하여 최근 이 같은 불법 임대차 계약 사기가 늘면서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유주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 확인을 하고요. 임대인이 왔을 경우에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에 임해야 됩니다. 또 가능한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합니다.